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7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두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누르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요거 가입하시면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NBA 총 6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고요. 전 경기 다 준비해 왔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자기의 분석과 저의 분석 멘트를 한번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보선과 마이애미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홈팀 보선이 연승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4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부세비치가 5번 라인업에 들어옵니다. 5번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탄탄해지는 포스트 뎁스. 부세비치도 이제 강점이 뭐냐면은 이제 슈팅 레인지도 되게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패스 능력도 갖춘 빅맨이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면서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거든요. 사실 보선이 최근에 슛감 자체가 뭐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서도 마이애미도 지금 원종에서 게임을 떠났을 때 실점률이 많이 증가한다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보선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지금 보선이 공격은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수비에서의 지표는 되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당 실점이 108.61 실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6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8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96.4 실점까지 억제가 되는 구간. 특히나 얘네가 2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죠? 51%. 리그 전체 2위거든요. 마이애미도 사실 이번 시즌 되게 높은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윙 자원들의 오프볼 움직임 활용해서 득점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최근 외곽에서의 지표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포스 위주로 자유투를 좀 많이 얻어내는 방식을 좀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보선의 포스 수비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종합해 보면은 마이애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낮춰주고 싶고 템포 자체는 보선이 주도하는 다운 템포, 지공 엄청나게 가져갈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선 승 아니면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보선의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232.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일반 승에다가 저득점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세비치가 팀에 잘 적응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보선 승이라든지 언더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와 뉴욕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와 뉴욕 경기. 자, 오늘 디트로이트가 워싱턴을 만나서 게임을 지고 왔거든요. 117대 126.
이런 상황에서 내 백투백으로 뉴욕과의 이제 결전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디트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커닝햄이라든지 빅 자원들 활용해서 포스트 위주의 공략이라든지 리머텍 위주로 이제 포지션을 구성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뉴욕이란 팀 자체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실점률이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실 파울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디트로이트가 포스트에서의 득점력이 유지가 되고 자유투를 많이 던져주면서 득점에 대한 볼륨은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봐주고 싶어요. 자, 반면에 원정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이 몇 연승이죠? 8연승입니다, 최근에. 장줄이 정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 덴버전에서도 브런슨이 42득점에 9어시 8리바, 야투 51.9%, 타운스가 24득점에 11리바, 69.2%, 원투펀치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뭐 이런 슈터 자원들도 스팟업 자원들도 살아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가 증가가 되면서 야투율 같은 경우에도 같이 지금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뭐 2점 라인 야투도 괜찮고 자유투 라인에서도 80%가 넘어가는 구간. 그리고 최근에 이 뉴욕이 조금 원래는 지공이 되게 많은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타운스를 5번으로 넣어주면서 약간 기동성까지 조금 동반이 되는 구간. 템포가 최근에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 느낌보다는 최근에 터지고 있는 화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템포 자체도 조금 빠를 수 있는 템포 푸시 가져가는 요런 느낌의 경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25.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미러키와 인디애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와 인디애나. 자, 홈팀 미러키가 이제 시카고라든지 뉴올리언즈를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왔어요. 가장 긍정적인 이슈는 외곽에서의 지표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번 시즌 미러키가 외곽에서의 3점 시도가 37.49개, 성공률이 39.41%를 가져가는 팀인데 시도 13위, 성공률 리그 2위를 기록할 만큼 외곽에 대한 지표가 중요한 팀인 건 맞아요. 근데 최근의 경기를 보시면은 더욱더 많은 야투 시도와 더욱더 높은 성공률 동반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인디애나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미러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높게 잡아주고 싶어요. 110점 이상, 120점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바비 포티스가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일 복귀가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바비 포티스가 돌아오면은 뭐 텐션 상황에서 속공 득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스페인싱이 조금 더 살아나 줄 수 있는 이런 또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인디애나입니다. 인디애나도 이제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는데 맥서린을 보냈고요. 그 대신에 주바치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인디애나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않은 구간인데 기본적으로 인디애나는 팀 특성 자체가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특히나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3점에 대한 야투가 안 터지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미러키의 화력을 인디애나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그리고 양 팀 다 조금 지공 위주로 템포 자체는 느릴 것 같고 종합해 보면은 미러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 볼게요. 인디애나가 홈이면은 좀 걱정을 해보겠지만 원정 게임이라면 미러키 프렌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 아니면 이제 225.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프렌 역배 언더 가능성 참고하시고요. 미네소타 뉴올리언즈 볼게요. 자, 요거는 최근에 양 팀의 흐름이 좀 전혀 다른 두 팀이거든요. 미네소타가 최근 5게임을 가져가면서 몇 승 몇 패? 4승 1패. 뉴올리언즈가 동일 기간에 5게임을 가져가면서 이제 1승 4패.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부상자 레포트, 메디컬 레포트에 조금 올라가 있던 에드워즈의 이런 리포트가 조금 떨어져 나갔고요. 최근에 미네소타가 긍정적인 이슈가 뭐냐면 화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경기당 득점이 119.62 득점, 리그 전체 4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8.5를 기록, 11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5위. 최근에는 5경기에서 125.6득점까지 야투가 터져주고 있고요. 외곽에서의 야투, 2점 라인에서의 야투, 피드골 확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 추세죠. 그래서 에드워즈라든지 랜들이 1대1 가져갔을 때 효율이 잘 나오고 있고 맥다니엘스가 최근에 슛감이 괜찮고요. 벤치 구간에서는 나즈 리드라든지 하이란드가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올리언즈 정도의 컨택 능력의 팀을 만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네소타의 득점 지원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네소타가 이 실책에 대한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되게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뉴올리언즈 볼게요. 자,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타이트한 수비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 팀인데 거기서 파생이 되는 트랜지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4번, 5번 밸류, 뭐 윌리엄슨이라든지 데릭 퀸이 활약이 가능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네소타가 최근에 실책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고 박스아웃이 좋은 팀이고 게다가 이제 윌리엄슨이라든지 데릭 퀸이 뭐 영향력이 있는 선수들인 건 맞지만 슈팅 레인지가 좀 짧아요. 그래서 뭐 최대 미드레인지 이상 거리에서는 슛이 없다 보니까 고베어가 버티는 미네소타의 골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뉴올리언즈가 팀 야투가 나와주는 구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미네소타가 조금 일방적인 화력으로 뉴올리언즈를 덮어버릴 수 있는 느낌의 경기 정도? 그래서 요거는 미네소타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10.5 기준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포틀랜드와 멤피스 경기 보겠습니다. 포틀랜드, 멤피스. 자, 홈팀 포틀랜드의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연패죠, 포틀랜드가? 6연패입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 5경기를 보시면 평균 득점이 120.2득점에다가 실점이 116.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다? 마이너스 14.6을 기록하고 있고요. 동일기간 리그 29위까지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아브디아 같은 경우에도 내일 출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메디컬 리포트가 있었고요. 뭐 주루라든지 이제 핸더슨이 복귀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경기력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출전 시간 관리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포틀랜드의 가장 큰 문제는 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책에 대한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내일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뺏는 수비가 가능한 팀이다 보니까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실책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지션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사실 슛감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3점 야투가 30.48, 2점 야투가 50.39, 자유투라인 야투가 67.02.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틀랜드는 많은 실책, 그 다음에 야투에 대한 기대값이 낮은 요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반면에 원정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핵심 코어들을 모두 트레이드를 시켰고요. 팀 뎁스라든지 팀 밸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구간인 건 맞아요. 사실 베스트 5를 구성하기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 어디를 만났었죠? 뭐 최근에 이제 미네소타도 잡아내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세크라멘토도 잡아내고 왔고, 지금 팀 컨디션이 이런데 연승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멤피스의 최근 백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빼는 수비에서의 강점, 팀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에서의 포틀랜드가 경기력이 너무 저점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최소한 멤피스가 접전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근데 사실 멤피스가 지금 뎁스가 너무 약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이상한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고. 자, 세크라멘토와 클리퍼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죠. 자, 요 매치업도 지금 홈팀 세크라멘토의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10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라인업인데 공격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번 시즌 경기당 득점이 110.18 득점, 리그 전체 29위에다가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 지원이 103.8 득점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팀 야투도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내일 매치업 상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던, 코비 샌더스 아니면 이제 카와이까지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정말 좋은 팀이다 보니까 뭐 웨스브룩, 라빈, 드로잔에 대한 활약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아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는 세크라멘토의 득점 기대값을 최대한 낮춰줄게요. 많은 득점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든을 보내고 갈란드를 데려왔는데 지금 확실한 1번 포지션이 없습니다. 갈란드가 지금 빠져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책에 대한 억제가 가장 큰 리스크인데, 크리티컬한 리스크인데, 사실 세크라멘토가 최근에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클리퍼스가 1번이 지금 없다.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될 수가 있다. 라는 점이 조금 많이 상쇄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클리퍼스가 보여줄 수 있는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은 살아나면서
공격 코트에서의 약점은 조금 지워질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종합해 보면은 클리퍼스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6가지 경기 멘트는 전부 다 진행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한 주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주말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은 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최근에 가입들 많이 해주시는데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